재즈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재즈를 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몇 살 때 간 거지? 늦은 나이에 갔어요. 29살에 갔어요. Ne m'inquiète pas, il faut oublier. 멋있네. 특히 이 인트로를 이거 우리 어쩌다가 인트로를 이렇게 하게 됐지? 인트로를 뭐 하나 만들까?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네. 윤우가 아무래도 클래식 전공이었다 보니 앞에다가 그냥 바흐를 그냥 바흐를 넣었죠. 깔았는데 네. 깜짝 놀랐잖아. 어쩌다가 우연히 넣었는데 이게 딱 맞더라고요. 너무 딱 거기에 맞- 누나의 그 나레이션이 들어가니까 응. 너무 그게 잘 어울려요.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둘만의 버전이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 이거 같았어요. 세계 유일해. 이거 네, 이거선 네. 없어. 일단 그쵸. 클래식도 했고 재즈도 했고 사실 국내에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피아노 쪽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쪽은 사실 기타 쪽에는 없어요. 없지. 네. 그러면 이제 클래식을 학생으로서 네. 클래식도 했고 재즈 공부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공부할 때. 네. 클래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음악이 대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곡을 연주자가 따로 분리가 됐잖아요. 작곡가 연주자. 그래서 그 연주의 어떤 완성도, 연주의 표현, 뭐 거기에 너무 특화되게 연습을 하다 보니 뭐 소리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거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발달되게 훈련할 수 있지만 대신에 그 다른 절반인 그 작곡적인 거, 그 음표를 어떤 음을 쓰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배우죠. 배우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재즈는 사실 그걸 즉흥으로 아예 해버려야 되니까 음표를 없는 음표들을 우리 막 즉흥으로 하는 거잖아요. 코드만 네. 덜렁덜렁. 코드만 이렇게 딱딱딱 써 C 메이저 세븐 써 있으면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그래서 즉흥 연주라는 세계가 다르고 또 리듬이 또 완전 다르고 클래식의 그 어떤 약간 그런 표현적인 것과 다르게 이건 완전 그루브가 딱딱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또 그냥 즉흥 연주가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클래식 하면서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식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 뭐 락 밴드를 그 전에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하긴 했는데 막상 재즈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니까 재즈만의 그 어법, 그 뉘앙스, 그 랭귀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을 듣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람이 아닌 이 한국에서 자라서 늦은 나이에 재즈를 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저한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더 네. 막 노력하게 맞아요. 하는 자세가 됐나 네, 보다. 저는 사실은 클래식 기타를 사용한 재즈를 해서 이런 유니크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꿈을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막상 가니까 클래식 기타하고 재즈고 뭐고 이건 잠깐 내려놓고 완전 정통 그 스윙 비밥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재즈라는 거를 알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 기타 그냥 아예 팔았어요. 손도 안 댔어요. 한 4년 동안은. 그다음에 마지막 유학 1년 전에 클래식 기타 다시 구해가지고 그때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 인내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좀 재즈를 기본부터 파지 않는 게 안 되겠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해. 네. 반성하고 있어. 그럼 좋아하는 그 기타리스트가 딱 몇몇 이렇게 있나? 물론 고르기 어렵겠지만. 네,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뭐 영향을 따로 많이 편식을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뭐 웨스 몬거메리라든지 조 패스 뭐 이런 사람부터 그다음에 뭐 지인홀 나중에 뭐 클래식 기타로 영향 많이 준 랄프 타우너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프렌치 기타리스트인 뭐 실비앙무 이런 사람도 영향 줬고요. 바덴팔 같은 브라질리안 기타리스트도 영향 많이 다 줬고요. 듣는군요, 정말. 예, 그다음 요즘 뭐 핫한 기타리스트도 찾아서 듣고요. 그러면 기타리스트로 살아온 지가 지금 몇 년 된 거지? 근데 사실 제가 그 늦게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29살에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활동한 걸 따지면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경지에 오른 거야? 아유, 뭐 경제랑 아직 갈 때는 먼 것 같고. 네. 목표가 높구나. 네. 아유, 그러면 꼭 지키는 루틴이 있어? 루틴이요. 그래서 뭐 손톱, 손푸는 손톱 다듬고 그다음에 손 푸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딱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항상 떠오르는 걸 메모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생각났을 때 내가 이런 거 더 연습해야겠다. 이런 거 메모한 거를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메모? 네. 악상이 아니라? 악상도 있죠. 악상도 있고 연습해야 되는 메모 따로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데 또 연습해야 되는 메모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매일매일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네. 이렇게 갖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메모만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가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앨범이 미니 앨범이라고 해도 되나? 네, 미니 EP? 앨범 EP가 나왔잖아. 네, 그걸 1년 동안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를 언제 계획했어? 계획이요. 곡을 쓴 거는 사실 1년 더 전에 썼고요. 한 3년? 몇몇 곡은 한 3년 전, 어떤 곡은 1년 전 뭐 이런 곡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 앨범이 만에 9년 만에 제가 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앨범을 제가 안 내고 있었는데 바쁘잖아. 또 음악가로서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게 이제 다른 훌륭한 연주자들과 같이 연주하고 그것도 너무 기쁘고 복받은 거지만 또 내 음악을 좀 약간 등한시하게 되는 그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등한시하다가 그게 벌써 9년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컨셉적으로는 그 전에는 이제 재즈 트리오로 제가 음악을 했는데 독주로 이렇게 재즈가 아닌 딱 클래식 기타의 작곡가로서 어떤 악보도 딱 정확히 만들고 이거를 다른 클래식 연주자들도 연주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와도 좋겠다. 네, 그래서 악보집도 낼 계획이에요. 네. 그럼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곡을 들려줘야겠죠? 들려주는데 오늘 한 곡을 딱 정해야 됐었을 거 아니야. 네, 네. 뭘 정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 중에서 좀 이 오늘의 분위기랑도 어울리고 좀 더 이렇게 노래곡 같은 약간 대중적인 분위기랑도 어울릴 만한 곡을 골랐습니다. 제목은 끌림의 발견이라는 곡을 제목도 그렇습니다. 너무 끌린다. 끌림의 발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봐봐. 이거는 이상형의 이성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의외였어요. 나는 네. 무슨 음악적인 어떤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그쵸. 그런 거 안 할 것 같이 보이죠, 제가. 어. 네. 그 이상형의 이성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감정, 뭔가 알 수 없는 두근거림, 그다음에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 안에서는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데 그쵸. 바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혼자만의 막 그 상상의 그 연애를 벌써 막 하고 그 안에서 시련도 있었고 굉장히 로맨틱한 네, 곡이구나. 그런 감정을 한번 음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달콤해라.